지방흡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중 감량이나 몸매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노력들이 실패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흡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방흡입은 짧은 시간 동안에 건강하고 요요 없는 변화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이 아니고 언제라도 고려해야 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지방흡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그 이전에 그래서 체중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킬로그램의 감량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는 계시지만요, 상담을 오셔서 이번에도 자기가 감량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지방흡입도 같이 할 건데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감량을 좀 해놓으면 지방흡입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양이 줄어드니까 또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또 그 순서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 병원 상담실이나 또는 이 유튜브 댓글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체중 감량 노력을 하시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방흡입을 해오고 또 체중 감량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봐와가면서 얻게 된 팩트들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방세포가 클 때 제가 지방흡입 행위 퍼포먼스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탈수 위주의 감량을 만들어 놓으면 이 지방층이 좀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술할 때 쓰는 수술봉이 지방층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 굉장히 뻑뻑하고 좀 걸리적거리게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냥 안정적인 지방층이라면 제가 수술봉이 넣어서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지방흡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량도 계획한 대로 좀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또 지방층도 골고루게 흡입을 해서 좀 더 그 깔끔한 수술면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술날 후에 나타나는 약간의 그 울퉁불퉁함, 요철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은 그쪽에 지방세포 자체가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그 지방층의 그 볼륨 증가가 좀 적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흡입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지방층을 줄일 때 이걸 아주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 아주 자잘자잘하게 약간씩의 어떤 그 높이 차이를 만들게 되겠죠. 그런데 감량한 상태에서 지방흡입을 했다면 지방흡입 하고 난 다음에 그 약간의 자잘자잘한 차이가 있을 때 혹시라도 이제 원래 체중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는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겠고 지방이 좀 더 작은 부위는 또 더 적게 늘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어떤 그런 요철 울퉁불퉁함보다 원래 체중 가까이 돌아갔을 때 그 격차가 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체중에서 지방흡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뭐 그런 울퉁불퉁함이 생긴 다음에 좋은 감량을 해서 지방층이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되면 이 차이가 좀 더 감소하게 되겠죠. 세 번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피부 리프팅에 대해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방흡입을 할 때 지방을 다 뽑아낸 다음에 이 피부가 그냥 그 상태로 회복이 돼 버리면 이미 확장된 것이 안으로 모일 때 찌그러지거나 처지게 되는데, 제가 지방흡입 말미에 피부를 자극하는 작업을 열심히 잘 해 주어서 새로운 탄력세포가 많이 재생되면 이 피부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안으로 모일 때 처지거나 찌그러짐이 좀 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방 감소와 더불어 피부가 좀 줄어들면 처짐이 훨씬 좀 덜하게 되겠고,
또 굉장히 많이 강해지고 건강해져서 이후에 추가적인 감량이 일어난다고 해도 피부 처짐이 좀 더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량을 먼저 해버리면 피부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지고 말겠죠. 이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하면서 리프팅 작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미 여분으로 처져버린 피부가 리프팅이 되는데 좀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지방량의 변화는 동일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 피부의 상태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볼륨 감소에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양의 또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감량을 할 때 굉장히 무리한 방법으로 빨리 빼려고 하기 때문에 탈수 위주로 좋지 않은 감량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뭐 요요로 건강만 해치다가 다시 또 살쪄버리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심지어 또 지방흡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감량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감량을 만든 다음에 지방흡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방흡입을 먼저 한 상태라면 이미 굉장히 좋은 변화가 빨리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감량은 좀 더 느긋하게 여유 있고 올바른 감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흡입 후에 감량 노력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고요. 이 두 가지를 다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흡입은 마지막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첫걸음이 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